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 해석에는 KA보이스 손식 부회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도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저희가 네. 얼마 전에 뉴저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거 끝났다고 사실 좀 한가하실 거라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으시죠? 다들 그러시죠. 근데 사실은 올해가 더 바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올해 지금부터 사실 활동은 2016년 대선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좀 준비가 철저히 돼야 대선 때 우리 한인들의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2015년이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는 네.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네. 중간 선거 때는 네네. 빛을 좀 발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대체로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캐스팅 보트는 사실 아닌 숫자긴 하지만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표 차이를 늘려서 무슨 재검표를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숫자의 표 차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발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주류 사회에 보여졌기 때문에 정말 여느 때와는 네. 정말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상 저희 조기 투표의 날 행사에 참여도 하고 와서 인사도 하고 말이죠. 정말 보기 드물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는 일단 사이즈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네네. 일단 지난 2008년 때도 그랬고 네. 2012년 때도 그렇고 대선 때 우리 아시아계 특히 이제 한인들의 표가 어디로 이제 몰리느냐 이런 네. 것들이 사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일리노이만으로는 좀 적은 숫자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그런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와 대통령 선거가 없을 때의 지역 선거 결과가 조금 약간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결정적 역할을 했던 연방하원 10지구 같은 경우는 네네. 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가 바뀌어서 이제 돌두원이 됐지만 그쵸. 2012년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의 바람을 업고 그쵸. 신하이드 의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없고가 하원, 연방 하원이나 또 주 하원 상원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겠네요. 16년 후반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16년 그렇죠. 2년이군요. 진짜.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같이 준비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하원 의원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그래서 빨리 사원이 되고 싶었는지 네.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다음번 선거까지는 그냥 좀 편하게 네. 쉬시면서 이런 건 아니군요. 아니에요. 연방 하원 의원들은 벌써 사실 올해면 내년 선거 운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벌써 당선된 거잖아요, 이제. 이제 선거 준비해야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어쨌거나 선거 준비라는 게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자기가 공약한 거 정말 그렇죠. 착실히 이행하고 하나하나 네. 그다음에 사람들 눈에 보여질 때 이게 진짜로 이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 내년에 특별하게 무슨 선거 운동을 안 해도 네네.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바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네.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요. 자기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만나 나가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저희 K-라디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네네. 한인 동포 사회 미디어에 주류 사회 정치인들이 많이 노출됐던 네. 그런 지난 한 해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올해도 또 준비하시면서 내년 준비를 그럼 우리 네네. KA보이스도 같이 하셔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뉴저지 갔다 오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왜 가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뉴저지를 간 거는 네.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풀뿌리 네. 풀뿌리 운동. 네, 풀뿌리 운동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정말 미국 의회, 미국 정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DC에서 처음으로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저희와 비슷한 우리 한인 정치력 신장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네. 연방 의원들을 초청한 상태에서 우리 한인들의 어떤 에이젠다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첫 해였고요. 네. 저희가 16명이 참가했었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는 한 250에서 300명이 참가를 했고요. 그때 연방 상원 의원 2명, 그리고 연방 하원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온 거 아닙니까?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들이 와. 어떤 뭐 DC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벌이기는 처음이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단 그 연방 그러니까 상원 같은 경우 네네. 각 주별로 2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에 2명이 온 거예요. 그렇죠. 와. 그리고 11명 하원이 11명 오고요. 네. 야, 이거는 뭐 일리노이 이게 아니고 전체입니다. 그리고 오. 일리노이에서는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저희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그렇겠죠. 브래드 네. 시나이더 의원 그리고 전 시카우스키 의원이 왔었고요. 그래서 아주 저희 일리노이에서 조기 투표 진행된 거를 칭찬을 하면서 이런 행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발표해 줬었습니다. 네. 자꾸 이 조기 투표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요. 네네. 이렇게 이제 저희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네. 있는 많은 소수 민족들이 네네. 정치력 신장의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우리 한인들의 이런 조기 투표를 벤치마킹을 할 법도 한데 아직까지 지금 벤치마킹 하는 데가 없어요.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진짜요? 네, 이번에 뉴저지 가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 저희가 작년에 그 그래스로 컨퍼런스를 하면서 네. 저희가 KA 보이스 모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조기 투표가 어떻게 준비됐고 네네. 어떻게 준비됐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이제 미팅을 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텍사스 지역에서 저희를 해서 조기 투표를 실시했답니다. 한인들이. 네. 아, 제 말은 이제 한인들 말고 타민족에서. 타민족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텍사스 한인들이 해서 네. 100명 정도가 모여서 시작이니까. 네, 네네. 같이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좀 전파되고 그럼요, 있다는 게 그럼요.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한인들 사이에서는 일단 벤치마킹이 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지네릭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지고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모이고 이런 거에 네. 사실상 네네. 잘하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타민족에서도 분명히 따라할 수 싶을 텐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생각났습니다. 네.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엘진에서 네네. 우리 그 라오스 커뮤니티에서 시도를 네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카고에서 우리 필리핀 커뮤니티에서. 네. 근데 근데 이제 잘 반응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도들은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한인들이 하자고 하면 네네. 그 어느 민족보다 좀 이렇게 응집력은 강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축구할 때 응원하러 나오는 거 보십시오. 진짜 그 새벽에 그렇죠. 그 대단하죠. 나오겠습니까 사실상. 네.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민족이다 싶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풀뿌리 운동에 대해서 이제 네네. 토픽으로 돌아가면 어떤 운동인지 좀 다시 소개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 네. 풀뿌리 운동 컨퍼런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셔널리 어떤 우리의 정치력 신장을 힘을 모아보자 하는 건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지역에서 우리 한인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임에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모범 시민이 돼야 된다. 즉 미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을 할 때만이 우리의 권익도 신장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범 시민으로서 우리 커뮤니티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이제 풀뿌리 운동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직접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해결해 나가는 것.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KA 보이스의 과정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커뮤니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HR 1812 한인 전문직 비자 15,000개 문제를 의원들하고 얘기할 때 네. 의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특정 커뮤니티에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지지했을 경우에 타 커뮤니티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주저주저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K보이스 멤버들이 사실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이걸 설득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예를 들어서 FTA,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는 이런 혜택들이 대부분 주어져 왔었고 이것이 어떻게 미국과 한국, 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경제를 살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결과로 실제로 2명의 연방 하원이
자기 그 의견을 번복하고 지지로 돌아서서 법안에 코스폰서로 서명을 했습니다. 요번에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험은 굉장히 우리에겐 소중하고 좀 큰 네. 경험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우리 많은 한인들이 좀 스스로 놀라했던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 하는 걸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뿌리 컨퍼런스를 하면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civic engagement이라고 시민 참여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의원들을 만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교육들을 같이 하면서 실제 교육이 끝나고는 나가서 의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교육적이고 또한 어떤 우리 정치력 신장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좀 젊은 네. 대학생들이라든가 네네. 우리 2세들이 좀 같이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미리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풀뿌리라고 졌을지 이름을 저는 네네. 궁금해요. 일단은 풀뿌리라는 것은 정말 밑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재주를 가진 아니면 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바로 그냥 커뮤니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풀뿌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군요. 그 지금 이런 컨퍼런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저희가 아마 제가 볼 때 그 이민 100년 동안 가장 많은 그 주제가 권익 신장, 정치력 향상이라는 주제였지 않았을까. 물론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긴 했겠습니다만 그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중에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권익 신장, 정치력 참여,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입장이 좀 우리 입장이 좀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미국 사회 내에서의 우리 한인들의 어떤 권익 신장,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컸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의 어떤 특수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에이펙 이스라엘 단체잖아요. 네네. 이스라엘의 입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본국이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의 미국에서의 힘을 가지고 어떤 본국을 또한 지원해 주는 역할을 에이펙이 강력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커뮤니티 강하게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쿠바계입니다. 아, 그래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어떤 권익 신장을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보면 쿠바도 상황이 본국과 이런 관계가 좀 있는 관계. 또 아시아계 중에 또 그나마 좀 활발한 나라가 대만입니다. 그래요? 대만 보세요. 대만도 마찬가지 중국과 대만이라는 상황. 즉, 좀 그런 상황에 있는 국가들일수록 그런 노력들이 좀 활발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의 어떤 힘을 키우고 여기서의 힘을 노력으로 어떤 본국에 대한 도움도 같이 할 수 있는.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제 중심점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겠죠. 여기에 힘을 근거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처럼 네네.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례를 들어서 네네. 알려주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아예 도와주고 네네. 이런 민족이나 이런 모임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은 사실 네. 그 유태인들을 빼놓고는 그럴 정도의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네. 준비해야 뭐 강력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 커뮤니티가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풀뿌리라는 건 KA 보이스에서 네네. 주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 풀뿌리 컨퍼런스는 전국에 있는 저희와 비슷한 일 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네. 전국적인 말하자면 하나의 네트워크를 저희가 형성해서. 만들어 나가는 네.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은 네. 지금 뉴욕의 시민참여센터 네네. KAC 그리고 저희 시카고의 KA 보이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돼서 네.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KA 보이스도 일리노이에서의 활동 근거를 좀 기본으로 해서 우리 중서부에도 그런 영향력을 좀 늘려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지역에서 시작한다라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가 좀 리더십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시카고에서도 이 중서부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7월에 있을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네. 그런 모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의원들을 만나 나가는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 시카고에 있는 분들도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한다는 거 네네. 간혹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들어주고 왜 내가 여기 하는 얘기는 안 들어주지? 라고 해서 컴플레인을 하면은 그쪽에서 오히려 아니, 저 사람은 너는 왜 컴플레인을 하지? 이렇게 나와요. 왜? 저 사람은 이런 과정을 공식적으로 겪어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한 사람이고 네네. 당신은 그냥 전화 띡해갖고서는 이거 해줘. 그리고서는 전화 네네. 끊었는데 어디 사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우린 또 왠지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밝혔다가 네네. 내가 불이익 당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나더러 그걸 밝히라고 하느냐. 네네.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저희 커뮤니티 멤버들이 좀 이제 많은 네.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한국 상황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미국에서의 어떤 절차나 과정 이거를 저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용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걸 배워 나가야 되고요. 활용해 나가야 되는 것. 또 이제 조심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커뮤니티 차원에서 어떤 정치인을 만날 때 너무 다른 개인적 얘기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네. 뭐 오늘 이 단체를 만났는데 다른 날 다른 단체가 와가지고 그 단체는 뭐 별로야.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면 이래버리면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이 커뮤니티는 왜 이러나 이게 돼버리는.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저희 굉장히 네네. 우리도 풀뿌리 운동을요 네네.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계몽이 돼야 되는 게 미국적인 걸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어느 뭐 단체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면 미국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네네. 하는데 별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superior 그 상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교정될 것 같은데 네네. 대부분의 경우 교정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컴플레인하는 네네. 한 사람한테 이 사람은 뭐지? 그리고 그 당사자한테 가서 네. 야, 이 사람이 와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저 사람 도대체 뭐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10명이면 9번? 뭐 그렇죠. 9.5명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고 그게 이제 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네. 여기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관계가 있고 그런 릴레이션을 계속 유지해온 단체의 사실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네. 날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잘 듣지 않고 이 단체가 이렇게 자기한테 접촉해 왔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이제 되돌려서 자기가 그렇죠. 관계 있는 단체한테 물어보게 되죠. 오히려. 네네.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를 네. 알게 되고 그 어프로치가 정당하게 되면 아까 드렸던 대로 우리의 권익도 신장이 되고 그렇죠. 정치력도 네. 향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도 좀 배워봐야 되겠다 했던 것들은 하나는 KAC의 경우는 네. 우리 그 한인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노던불바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쪽에 이제 그 비즈니스들이 많은데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한 거예요. 스트리트 파킹 오. 막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부의 입장은 그 출퇴근 시간대 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가 그 교통량을 조사를 한 정말요? 거예요. 네. 근데 그래 보니까 교통량이 별 차이가 없더라. 이것과 오히려 경찰들이 그 티켓을 발부하기 위해서 차량을 막으면서 생기는 트래픽이 더 심하더라. 트래픽이 더 심하다는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그게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네네. 아니 그걸 가서 우리 그러잖아요. 네.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네네. 이러면서 소리 지르게 되고 막 네. 화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네. 또 알겠습니다 하고 뭐 조사 나오라고 그러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네. 좋은 케이스 그렇죠. 사례가 된 그래서 것 같아요. 아주 거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 경찰들이 작정하고 티켓을 떼겠다고 그쵸. 이렇게 몰려와서 맨날 이렇게 딱 막고 아. 티켓을 뗀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더 혼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아틀란타의 경우였는데요. 네네. 거기는 대형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는 대형 그
간판. 광고판 네.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 네네. 그리고 한인의 그리고 또 단체들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합시다 그 광고가 들어간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해서 한국말로 투표합시다가 들어가고 영어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좀 신선한 저렇게 되면 또 사람은 또 많이 보겠구나 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배울 게 아직까지 서로한테. 그렇죠. 네. 그런 거 하면 또 우리 시카고를 통해서 배우신 다른 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텍사스 같은 경우는 네네. 시카고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네네. 일단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것이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텍사스 경우 100명이잖아요. 그럼 네.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근데 여기 이제 이미 우리가 시카고에서 겪었던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우리 100명밖에 안 됐는데 네네.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면 서로 피드백도 되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물어온 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됐느냐, 네네.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걸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좀 얘기를 또 나눴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런 서로 간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네. 페이스북도 개설하고 이제 같이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역에서의 그 튼튼한 기반을 근거로 해서 정말 워싱턴 DC에서도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좀 꾸준히 일해 나간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차세대 여러분들, 네. 우리 이제 우리 청소년들, 혹은 네네. 이제 젊은 차세대들을 위한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행사가 네. 7월 마지막 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날짜를 완전히 컨펌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의회 일정이 확정이 돼야 그렇겠죠.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때가 방학이니까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 미리 우리 2세들 학생들을 좀 모집해서 네. 그 2세들로 하여금 스스로 좀 나서서 행사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말 정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 풀뿌리 운동에 대해서 누가 졌는지 참 이름도 잘 졌다. 되게 친근한 느낌도 들고요. 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비로소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 동포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네, 맞습니다. 지금은 계몽은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선거 그러면은 주지사, 대통령 이렇게 좀 큰 선거에만 관심 가졌는데 사실 저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선거는 알더맨.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알더맨이라든지 뭐 시티 카운슬이라든지 예를 들어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시장 네네. 그다음에 주하원 네네. 주상원 이 선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우리 삶하고는 진짜 그냥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슬슬 많이 홍보가 되고 개몽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의 삶을 진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시간 되실 때마다 좀 나오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올해 하나의 캠페인으로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 중 또 하나는 한국말 투표용지 만들기. 그래서 가능해요? 10,000명의 한인 유권자가 네. 쿡 카운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10,000명. 네, 근데 10,000명이 넘나요? 제가 알기로는 넘습니다. 야, 이 투표용지 한국말로 보면 감동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본인이 한인 유권자시고 쿡 카운티 사신다면 네. 저희가 시작한 이 캠페인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가 한국말 투표용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한 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LA나 뉴욕 같은 경우는 한국말 투표용지가 이미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국말로 투표용지가 나오고 있는 것은 4개 카운티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뉴욕에 플러싱 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 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의 LA 카운티하고 오렌지 카운티가 있습니다. 야, 거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쿡 카운티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2010년 센서스에선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도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서 우리 또 한인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미국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들을 다지는 거니까 그렇죠. 후세들을 위한다 생각하시고 이런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이나 잃어버리고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뭐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요. 네네. 한 가지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곧 시카고 시장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은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이번 2월달 선거에서 한 후보가 50% 이상을 획득을 못하면 본선거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본선거 지금 관심사는 그 본선거를 또 치르게 되느냐 못하느냐 이게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우리 또 많이 한인분들이 시카고에 많이 사시니까 네.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 KA 보이스의 손식 부회장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